네, 욥기 해설 첫 번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좀 분량이 많아서 이걸 좀 몇 개로 나누어서 할 생각인데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 편 제작해서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그런 묘미를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과 다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두 본문을 비교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개역 개정은 제가 여기에 스크립트를 올리지 않고 제가 대신 읽어드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와 관련해서 1절을 우리 히브리 본문은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정관사가 없죠.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야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비동사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번역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존재하다 라고 또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다라는 쪽으로 또는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다 비동사로 보면 이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말 계사 또는 연계사라고 할 수 있죠. 연계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코필라라고 하는데 코필라는 주어와 뭘 연결해 줄까요? 주로 보를 연결을 해주죠. 보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데 명사가 오는 경우는 이 주어와 이 보의 관계는 거의 이제 동격이겠죠. 형사 오는 경우에는 이 형용사가 이 주어를 어떻게 보면 꾸며주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어와 보를 연결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연계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히브리어가 이런 하야와 같은 연계사 없이도 완벽한 명사 문장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과거를 표현한다든지 할 때는 하야 동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어디에 존재했느냐? 배, 전치사 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다시 레네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 연결 액센트라고 있거든요. 그 연결 액센트에서 이 모음 뒤에 바로 베가드 케파트 문자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베가드 케파트 문자에 다기시 레네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발음하면 이시하야베에서 모음 뒤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발음하지 않고 부드럽게 발음해서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됐죠. 네. 앞에 이제 전치사 이게 보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에레츠. 자, 에레츠는 몇 변화 명사일까요? 바로 제2변화 명사입니다. 앞이나 뒤나 주로 이제 뒤인데 쇄골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게 제2변화 명사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변화 명사의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이 변화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은 연계형이 딱 이게 있다는 마켓이 있다는 것은 이건 100% 연계형입니다. 앞에 이게 이 마켓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액센트가 제2변화 명사의 액센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액센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제1변화 명사를 제외한 2변화, 3변화, 4변화 명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수에서는 연계형과 절대형의 모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1변화 명사가 뭐죠? 보통 이렇게 이건 형용사이긴 하지만 카메츠가 들어가 있는 둘 중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카메츠가 들어가 있는 명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1변화 명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1변화 명사는 단수에서 물론 복수도 마찬가지지만 단수에서 절대형과 연계형이 다릅니다. 짧아져요.
제1변명사는. 근데 제1변명사를 제외하고 2변화, 3변화, 4변화는 똑같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형도 LH고 그리고 연계형도 LH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건 100% 연계형입니다. 연계형이면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절대형의 무엇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우츠의 땅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말답게 변하면 우츠 땅 이렇게 된 거죠. 우츠 땅에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츠는 야아츠와도 관계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명인데 여기서는 지명으로 나타나지만 야아츠가 뭐라 그랬죠? 상담하다거든요. 상담에는 뭐 권면이나 권고, 어떤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 포함되는데 욥이 사실은 상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뭘 가지고 상담했을까요? 전통적인 지혜, 즉 인과응보 또는 행위화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담해줬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해도 완전한 이제 문장이 되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욥인 거죠. 그의 이름이 욥인 우츠의 땅에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쉽게도 여기에 그 마솔학자들이 구분해 내온 그 액센트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액센트를 안 찍어놔서. 자,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에 아트나흐타라고 하는 마솔학자들이 찍어놓은 액센트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 아트나흐타는 마솔학자들에 의하면 상반절과 하반절을 구분하는 중요한 큰 액센트이죠. 휴지부호입니다. 자, 여기서 끊어주면 한 문장이 끝났고요. 이제 새롭게 하반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야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앞에 욥이라고 하는 실명이 나왔죠.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정관사가 아니고 정관사가 와서 특정한 사람 가리키고,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지시대명사, 엄밀히 말하면 문법적인 형태로만 형태론적 문법을 얘기한다면 지시형용사겠죠. 왜냐하면 히브리 같은 경우는 형용사의 정관사가 와서 명사의 그 정관사 함께 와서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품사로 본다면 이거는 형용사로 봐야 되고, 근데 그냥 형사 아니고 지시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지시형용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굳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다면 그렇게 용어를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그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 사람, 그 사람이 존재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존재하다라기보다는 앞에서는 존재하다를 번역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아마 그야말로 비동사처럼 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겁니다. 문맥상.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해버리면 뒤에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를 코퓰라로 연계서로 봐야 이게 주어가 되고 뒤에 오는 이런 형용사들이 다 형용사들이거든요. 형사 내지는 형용사인데 명사적 용법이 됩니다. 완전한 사람 또는 정직한 직선적인 고든 사람 또는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영어 비동사처럼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was가 되겠죠. 뭐뭐였다. 그는, 그 사람은 완전하고, 이게 접수사죠. 그리고 곧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형사를 명사용법으로 하면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정직한 자였습니다. 또는 앞에는 이제 완전한 자였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면은 이거는 접속사 배 플러스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래. 더 앞에는 이거였죠. 배입니다. 밥입니다. 이거 밥. 요드 레시아 랩에서 야레. 네. 절대용으로는 야레죠. 절대용으로 야레이기 때문에 짧아진 거죠. 왜요?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카메츠가 들어가 있는 이제 명사인데 이건 이제 형용사이긴 하지만 또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카메츠가 들어가 있는 얘는 명사로 본다면 이거는 제1변의 명사에 해당되고 또 형용사로 본다면 두려워하는 볼 수 있고 또는 상태 동사로 본다면 두려워하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동사적인 뭐 그런 뉘앙스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형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도 형사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형용사도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야레에서 액센트가 여기 있었던 액센트가 사라지죠. 사라지지만 이 첼의 알렙에서 이건 하나의 순장모음처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거든요. 알렙이 음절이 마지막 올 때 묵음이 되면서 마치 순장모음처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 알렙과 더불어서. 근데 이제 이 앞에 거는 액센트 사라지면서 액센트 없는 이제 개음절이죠. 그러면 액센트가 뒤에 오는 거죠. 액센트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개음절에 있는 카메츠는 슈바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레였겠죠. 뒤에 오는 엘로힘이 절대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유성쉐바가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유성쉐바가 단순 유성쉐바 두 개 겹친 경우는 앞에 게 히렉으로 변하죠. 또 히렉으로 변해놓고 보니까 발음 자주 하다 보면 히렉 요드 순장모음처럼 이렇게 발음해버려요. 그래서 미레가 됩니다. 그래서 몇 단계 거쳐서 이렇게 비례까지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얘는 야레의 부정사 야레의 소위 이제 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상태 동사로 본다면 또 형용사로도 볼 수 있고요. 동사의 분사가 형용사화된 거고 또 명사로도 볼 수 있죠. 두려워하는 자로도 볼 수 있는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연계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연계형. 뒤에 오는 게 절대이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뭐의 앞 이거니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이거니까 우리말답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동사의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이 동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뒤에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는 민이 이제 비블리 접속사 전치사처럼 사용될 때는 이제 매가 되죠. 이 레시에 점을 찍을 수 없어서 자라는 악한이죠. 형사 악한 것으로부터 떠남. 만약 이걸 형사로 본다면 그 사람은 뭐였다. 완전하고 아주 곧고 그리고 곧고 또 접속사 계속 진행되죠.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난 자였다 또는 떠났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만 해도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꽤 지난 것 같은데 네, 14분이나 지났네요. 2절 봅시다. 2절 먼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자 봅시다. 자, 이거를 파싱해 볼까요? 우선 늘 우리는 앞뒤를 보자고 그랬죠. 자, 앞에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바브 파탁 다기스 포르테. 자, 이게 나면 이거는 바브 연속 컨젝티브 또는 뭐 바브 우리말로 연속이라 해도 됩니다. 바브 연속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imperfect.
근데 그냥 바브 단순 쉐바가 이렇게 오면은 뭐하고 결합될까요? 바브 연속에서 이때는 완료가 결합됩니다. 완료, 퍼펙트가. 근데 이렇게 이와처럼 바브, 파타그, 당시 포르테가 오면 이건 보나마나 이건 동사하고 결합할 때 이건 보나마나 바브 연속 미완료입니다.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시제는 바브 연속 미완료니까 바뀌어서 완료가 되는 거죠. 과거로 해석해 주면 되죠. 자, 우선 이제 바브 연속법에 이걸 떼버리면 남는 게 이제 이렇게 남는데 여기서 다시 뭐가 보입니까? 요도 접두어, 미완료 접두어가 보이고요. 이거 당연히 바브 연속 미완료니까 미완료 접두어가 나오겠죠. 일단 요드는 3인칭 남성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우가 왔어요. 이거 복수 남성이네요. 그렇죠? 만약 우가 없었더라면 그냥 단수였는데 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 모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모음은 딱 뭐가 맞아떨어집니까? 이카텔이 맞아떨어지죠. 우리가 그 미완료 외울 때 니팔 미완료는 이카텔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다기시포르테 카 원래는 체리가 와야 되는데 전미어가 모음으로 된 전미어가 왔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이 체리에는 늘 유성시어로 바뀐다. 이게 거의 뭐 철칙이었죠. 그 원형은 뭐냐? 이게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페이 바브 동사예요. 페이 바브 동사. 그래서 얘 원형은 발라드인데 근데 실제로 페이 바브 원형은 페이 바브지만 그 근원은 실제 이 동사는 얄라드라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근데 바브가 나타나는 경우는 바로 이런 류의 변화형이 나타날 때 바브가 나타나지 평상시에는 그냥 얄라드입니다. 얄라드는 뭐냐면 낳다입니다. 아이를 낳다. 근데 니팔이니까 여기서는 계기이거나 수동인데 맥락상 수동이 여기서는 맞죠.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남성 복수죠. 그러면 이 남성 복수의 주어가 뒤에 나오는가? 나옵니다. 슈바트 바님, 슈브와 바님. 자, 이게 7이거든요. 수사의 7입니다. 7. 그리고 여성처럼 수사의 여성처럼 생긴 이 형태는 남성하고 결합합니다. 이 바님, 이게 아들들이거든요. 아들들. 남성 복수 전미어죠. 베네, 남성 복수 전미어입니다. 아들들 그리고 샬롯이 이처럼 남성처럼 생긴 이 수사는 여성 명사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바노트가 뭐냐면 이거는 바트가 뭐니까 딸이죠. 이거 불규칙입니다. 바트가 복수가 될 때는 바노트가 됩니다. 원래 이제 트에 여기에 눈이 숨어져 있었던 거죠. 바트에 이게 살아나면서 트는 또 오히려 뒤쪽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바노트 딸들입니다. 딸들. 세 딸들이죠. 7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그에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만약 이걸 파싱하시오 하면 얄라드의 바브 줄기를 먼저 얘기하죠. 스템이 뭐죠? 니팔 바브 연속 우리말로 쓸까? 이것도 우리말로 쓰자. 바브 연속 미완료. 그 다음에 주어가 어떻게 되죠? 3인칭 우리말로 써도 됩니다. 3인칭 남성 복수죠. 복수. 뜻은 그들이 태어났다. 근데 앞에 접속사 바브 연속이니까 접속사 넣어야겠네요. 뭐 그리고도 되고 그런 다음에도 되고 뭐 이거를 뭐 적당히 접속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이 동사를 분석하시오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얄라디의 니팔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그리고 그들이 태어났다.
자, 벌써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주일 저녁이라서 피곤하기도 하고 3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3절까지 하고 다음은 또 짬짬이 시간 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좀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자, 먼저 우리말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수사가 많이 나오네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게 3절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예시.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브, 파타흐, 다게시포르테 있으면 좋은데 없네요. 근데 이건 금방 해결돼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로 코와 눈과 그리고 이거 밑에 유성시바가 오고요. 유성시바가 오고 여기에 다기시포르테가 오는 경우에 두 가지 조건입니다. 세 가지 조건인가요? 이런 문자들 밑에 유성시바가 오고 그리고 거기에 다기시포르테가 올 때는 이 다기시포르테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이 경우죠. 요드 밑에 유성시바가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래 다기시포르테가 와야 되는 자리인데 이런 조건을 갖는 경우에는 이 다기시포르테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바브 연속 미완료입니다. 바브 연속 미완료.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배운 우리 약동사가 있는데 하야 동사는 사실 어떤 약동사냐면 라메드 헤이 약동사예요. 이 라메드 헤이가 뭔지 아시죠? 네, 마지막 자가 헤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자가. 네, 이 라메드 헤이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바브 연속이나 또는 바브 연속 미완료. 바브 연속 미완료 임퍼펙트 미완료나 또는 저시브 인 경우에 바브 연속 미완료 또는 저시브인 경우에 저시브는 형태론적으로는 축약형 단축형이죠. 의미론적으로는 지시법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두 가지 용어가 다르죠. 같은 대상인데 형태론적인 그 설명으로는 이게 축약됐다 해서 축약법이 단축형이고 그 의미상으로는 지시법이죠. 일종 명령법과 비슷한 지시법, 3인칭 명령법이죠. 이렇게 저시브나 임퍼펙트, 바브 연속 임퍼펙트가 되는 경우는 뒤에 헤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아포코페이티드 폼이라고 합니다. 페이티드 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아포코페이티드냐? 헤이가 아포코페이티드 떨어져 나갔다는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하야 동사의 칼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칼형. 그리고 바브 연속 한글로 써도 됩니다. 바브 연속 미완료 주어는 3인칭 이게 요드 이게 접두어죠. 뒤에 헤이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하야 동사에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뭐뭐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내겠습니다. 시험 문제 안 돼.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포지티브를 더 봅시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문맥을 봐야 이게 뭐가 되니까. 미크네 후 하면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전미어 이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후 전미어 이건 뭘까요?
남성 단수 전미어거든요. 남성 단수 후 그의 미크네 여기에 원래 헤이가 있는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남성 전미어가 결합되면서 떨어져 나가서 미크네는 뭐냐면 뭐 가축 뭐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예, 재산 그러니까 가축들로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보통 이제 미크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의 그 가축 재산이 뭐뭐였느냐, 였다, 이제 과거로 번역을 하죠. 뭐뭐였냐면, 시브앗. 이거는 실의, 연경입니다. 전 이거를 남성형으로 규명을 해야 될지, 문법 학자마다 이게 달리 설명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애매한데요. 형태는 이게 분명히 여성 형태죠. 근데 늘 수사에서는 이 여성 형태처럼 보이는 이게 남성 명사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경이 되기 전에는 그냥 헤이에다가 이게 카메치가 되었겠죠. 시와. 근데 이게 연경이 됐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수사는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고 각각의 남성 여성이 있고 심지어는 연경도 가능하다는 거.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연경이 있었습니다. 시바트 7 알페이. 자, 알페이. 이거 알페이는 뭐냐? LF의 복수 연경입니다. LF의 연경, 복수 연경. 이게 복수 연경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LF가 뭐냐? 1000이거든요. 근데 1000이 몇 개라고? 7개랍니다. 그냥 7000인 거죠. 7000. 7000마리의 쫀은 가축 떼를 얘기하는데 주로 양떼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떼는 염소떼 보통 그래서 보통 양떼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쫀 하면 이건 일종의 집합명사입니다. 7,000마리의 양떼가 있었고 그의 가축은 뭐뭐였다. 7,000마리의 양떼 그리고 유성시바가 겹치니까 우가 됐습니다. 또 슐로셋 얘도 또 연경서 수사의 연경 이게 3이거든요. 3. 또 알페이 똑같아 앞에 나죠. 1000의 복수 그럼 3000이 되죠. 3000의 뭐죠? 그말림은 가말이거든요. 가말은 우리가 암기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카멜하고 비슷하죠. 카멜. 낙타. 자, 3000의 낙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원래 배인데 이게 합성시바이기 때문에 합성시바와 유성시바가 겹치니까 앞에 게 이것과 상응하는 단모음 파타가 왔죠. 그리고 하메시 역시 연경이에요. 이게 짧아졌기 때문에 오입니다. 오. 메옷은 메아라고 하는 수사의 복수형입니다. 메아가 뭐냐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500이 되는 거죠. 500. 500마리의 째메드는 우리말 결이가 뭡니까? 한 쌍이죠. 500 결이의 바카르. 이건 소입니다. 500 결이의 소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메시 이것도 수사 연경인데요. 여성형과 결합할 때 이게 여성형이죠. 메아가 이거 메아의 100의 복수 형태 500이죠. 100의 복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500이 되는 겁니다. 500 아토넛 이거는 낙입니다. 500마리의 낙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이것도 원래는 단순 쉐바 배지만 이제 이것과 결합해서 100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아부다 이 말은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바다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 하나 더 예비하다까지 있는데 이 말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 근데 이게 일종의 집합명사예요. 섬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더 그 의미가 뭐냐면 섬기는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나타냅니다. 종들인 거죠. 종들을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부다입니다. 아붓다. 이 종들이 라바 많았습니다. 여성형으로 형용사거든요. 같이 여성형으로 맞춰져서 이거를 수식하는 겁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이거는 부사죠. 부사. 매우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이야 동사에 칼, 바브 연속 미완료가 있죠. 자, 하하 정관사 있고 지시 형사. 그 사람은 자, 이 형사 가돌이 뭐죠? 큰이죠, 형사. 큰인데 정관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한 게 아니고 수로죠, 수로.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이게 이제 비동사고 was로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that man 또는 the man. The man was great. 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문맥상. 뭐뭐로부터가 아니고 문맥상 그렇습니다. 뭐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냐? 큰 사람이었느냐? 동쪽의 자녀들. 이거는 동쪽 족속들 이런 의미예요. 모든 동방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쪽 족속을 얘기하면 모든 동방 족속들 중에서 또는 보다 형용사와 미인이 함께 오는 경우에는 비교급이 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로 번역하면 됩니다. 모든 동방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위대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몇 분인가? 32분이 지났네요. 조금 더 힘을 내볼까요? 이왕 어차피 언젠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4절도 한번 가볼까요? 네, 4절은 우리말에서 어떻게 번역할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여기 히브리어 본문에서 뭐라고 되는지 봅시다. 베할쿠. 자, 베 그리고 할쿠. 자, 이건 단순 접속사가 왔고 완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거는 바브 연속 완료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거는 바브 연속 완료로서 미래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형태가 배 플러스 퍼펙트 형태가 항상 바브 연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 좀 봐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될지 논리적으로는 앞에 게 보세요. 바브 연속으로 계속 연결이 됐거든요. 뭐뭐 했고 또 뭐뭐 했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바브 연속 미완료거든요. 바브 연속 미완료 하다가 그래서 사실 바뀌어버렸잖아요. 갑자기 바뀐 거거든요. 시제가. 바브 연속 완료로 그럼 미래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흐름상 아니거든요. 보통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는 그 부대 상황을 설명할 때 주로 그렇게 하긴 합니다. 뭐뭐 했다. 그런데 이제 딱 멈추고 연속되는 그런 논리적인 또는 시간적인 연속법 딱 멈추고 그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시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뭐 있는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죠. 뭐뭐 했다고 완료로 그냥 번역해 보겠습니다. 바브 연속으로 번역하지 않고. 자, 이거는 할락
라는 동사의 그냥 기본적인 형태죠. 칼의 기본적인 형태죠. 여기에 우가 왔죠. 그러면 아타트티 우 템템 할 때 그 우니까 그들이 뭐뭐 했다죠. 그들이 행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의 이거는 복수의 흔적이죠. 그의 아들들이 행하여 그리고 여기서는 같다라고 번역한 게 낫겠네. 그의 아들들이 복수 이게 주어죠. 그의 아들들이 가서 뭘 행했느냐 또 이것도 라메드 헤이 동사입니다. 라메드 헤이 동사. 라메드 헤이 동사는 완료해서 아타트티 우 템템 할 때 우라고 하는 전미어 인칭 전미어가 붙을 때 헤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헤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싸인데 원래는 아싸 여기 헤이가 있었는데 이 우라는 인칭되면 전미어 인칭 전미어 동사 인칭 전미어죠. 주어 이 우가 붙으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서 그냥 아수가 돼 버립니다. 아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싸의 이게 아니고 있죠. 아싸의 칼 완료가 됩니다. 칼 완료. 그리고 3인칭 공성 복수가 됩니다. 뜻은 그들이 만들었다 또는 그들이 행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뒤를 봐야 이제 이게 그들이 만들었는지 행했는지 볼 수가 있겠죠. 미슈테 이거는 축제거든요. 연애. 이거는 샤타에서 말이에요. 샤타. 이거 만약 이거를 앞에 빼고 샤타 하면은 마시다거든요. 마시는 게 뭐죠? 연애할 때 주로 술 마시고 그러죠. 예. 앞에 이게 맴 붙어가지고 이게 명사화 됐습니다. 연애를 행했다, 행하였다, 뭐 개최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의 아들들이 가서 연애를 행했습니다. made, 집. 이거는 연계형이에요, 무조건. 절대형은 바이트거든요. 바이트. 네, 여기에 체례가 이렇게 왔으면 이건 연계입니다. 뒤에 절대형이 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집. 근데 뒤에 또 요모가 왔네요. 이 요에다가 뒤에 인칭대명사 전미어가 왔습니다. 이 전미어는 3인칭 남성 단수죠. 명사에 붙을 때는 소유격이 됩니다. 그의 날. 그의 날의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날의 사람의 집. 무슨 뜻일까요? 생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날, 뭐 어떤 사람이 오는 이 날이 하도 그 생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아들들 중에서 자기 생일을 맞은 그 아들, 그 사람이죠. 생일을 맞은 사람의 집. 근데 문맥상 뭐라고 이걸 번역해야 될까요? 이건 일종의 부사로 봐야죠. 부사구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말처럼 한다면 뭐뭐에서 또 영어로 하면 앞에 전치사 인, 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뿌 없이도 이렇게 부사처럼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부사구처럼. 그래서 그의 생일인, 집에 가면 그의 날이지만 그의 생일인 사람의 집에서 연애를 그들이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느냐면 샬라크의 그냥 단순한 우가 왔어요. 그러면 그냥 완료에 아타트티 우 템텔 우입니다. 그들이 샬라크 보냈습니다. 완료니까 샬라크가 보내다죠. 보냈습니다. 또 보낸 다음에 또 뭘 했을까요? 그리고 카르우 이것도 역시 카라라고 하는 동사에 우가 붙은 겁니다. 카라라고 하는 동사 부르다죠. 불렀으면 그들이 3인칭 공성복수 그들이 불렀습니다. 자, 누구를 불렀느냐? 부를 때 전치사 를 쓰는 경우 많죠. 누구를 불렀냐면 슐로셋 이게 3의
연경입니다. 이것도 3, 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카프가 나오고 자 여기 코프가 나오잖아요. 이 카프는 뭐의 약자로 쓴 거냐면 케투바, 캐티브 캐레, 캐티브, 캐티브. 아람어로 캐티브 하면 쓰여진, 기록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음이 기록된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법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아흐 아히 이 기록된 대로 보면은 아히테햄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소르 학자들이 고쳐서 읽었습니다. 이거는 케레인데 그래. 그런데 이건 읽혀진 이름이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마소르 학자들이 어떻게 읽혀졌냐면 이렇게 달리 읽혀졌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뭐가 되냐면 아흐이옷, 네, 아흐이옷 이게 뭐냐면 자매들이죠. 아톳이 자매고 아톳이 불규칙이거든요. 이것도 아톳 이게 자매거든요. 이 자매의 복수형은 아흐이옷이 됩니다. 아흐이옷. 그래서 이 아흐이옷의 뒤에 또 뭐가 붙었습니까? 인칭되면서 전미어. 그들의 자매들. 근데 몇 명의 자매들입니까? 3명의 자매들. 3명의 자매들을 불렀습니다. 누가? 그들이. 자, 뭐 하도록 불렀을까요? 레 에콜. 이거는 원래는 레 플러스 크톨. 크톨이 뭐죠? 크톨하고 몸이 똑같죠? 크톨? 부정사 연계예요. 이 부정사 연경은 어떤 전치사하고 결합을 많이 한다고요? 전치사 르. 딱 이렇게 결합하고 보니까 자 이전에 알레 밑에 단순 쉐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종종 합성 쉐바, 합탭 세골과 합탭 세골이 주로 옵니다. 그래서 에콜이 처음에 단순 쉐바 에콜에서 합성 쉐바 에콜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유성 쉐바가 2개 겹쳤잖아요. 그럼 앞에 거는 이제 단모음이 되는데 어떤 단모음? 뒤에 있는 합성 쉐바와 상응하는 단모음. 그래서 여기가 세골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치죠. 이거는 전치사 르 플러스 아칼의 부정사 연경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번역할 때는 보통 뭐뭐 하도록 목적을 나타내죠. 먹도록 불렀습니다. 또 그리고 또 뭐 하도록 이것도 전치사 르 플러스 샤타의 이것도 약동사인데요. 샤타의 부정사 연경입니다. 전치사 결합한 거죠. 그래서 마시도록 뭐뭐 함께죠. 그들과 함께 아들들이죠.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그들의 자매들을 그들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까지 했는데요. 몇 분 지났나요? 43분 지났네요. 네, 진짜 여기까지. 오늘은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이라도 내일 또 저녁에 약속 있어가지고 늦게 오는데 조만간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